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입니다. 국민대학교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교과 성적 100 전형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과 반영 방법에 있어서는 학년별 또는 과목별, 교과별 가중치가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 석차 등급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석차 등급이 안 나오죠. 성취도가 나오죠. 그럼 그 성취도는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즉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2개 합 6등급 이내입니다. 전체적인 모집 단위들은요. 먼저 신소재공학부의 기계금속 재료 전공으로 올해 10명을 선발하고 또한 신소재공학부의 전자화학 재료 전공으로 10명을 선발합니다. 산림환경시스템학과에서 7명, 임산생명공학과에서 7명, 응용화학부의 나노소재 전공에서 8명을, 응용화학부의 바이오의학 전공에서 6명을,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에서 7명. 그래서 올해 총 화학, 생명 전공 계열에서 모집하는 인원은 55명에 해당됩니다. 2019학년도부터 2020, 2021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먼저 확인하시면 성적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집 단위가 있어요. 그게 산림환경시스템학과입니다. 2019학년도에는 2.27등급에서 2020학년도에는 2.31등급, 2021학년도에는 2.52등급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와 반대로 성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신소재공학부의 기계금속 재료 전공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2.43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32등급, 2021학년도에 2.3등급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응용화학부 나노소재 전공에서는 2019학년도 2.38등급에서 2020학년도 2.11등급, 2021학년도 2.11등급으로 높아졌고요. 또한 응용화학부의 바이오의학 전공에서도 2019학년도에 1.9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1.85등급, 2021학년도에 1.8등급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외 모집 단위들은 성적의 업다운을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대학교의 지난 입시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은 바로 추합 인원의 변동입니다. 2019학년도에 대부분 모집 단위에서의 추합 인원에 비해서 2020, 2021학년도 대부분 모집 단위의 추합 인원이 다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미 이보다 높은, 국민대보다 높은 상위권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는 국민대까지 원서를 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필수적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한 비율이 달라지는 점에서 바로 추합에 대한 부분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수능에 대한 난이도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집 인원에서는요. 2019학년도, 2020, 2021학년도에 77명씩 모집을 했는데 2023학년도에는 55명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의 모집 인원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집 인원이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학생부 교과전형이 정시, 수능 위주의 모집 인원으로 빠졌거나 아니면은 종합전형으로 빠졌거나 그러한 변동이 생겼다. 라고 하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모집 인원이 주는 만큼 성적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모집 인원이 주는 만큼 성적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계, 물리, 건축과 교통 전공
계열입니다. 국민대학교에서는요, 기계공학부에서 23명, 자동차공학과에서 19명, 자동차 IT 융합학과에서 10명, 나노전자물리학과에서 9명, 미래모빌리티학과에서 5명을 건설시스템공학부에서 15명을 모집하고 있고, 건축학부 자연모집단위로 해서 1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민대 이 미래모빌리티학과는요, 2021학년도까지는 선발을 안 했었고요. 작년도에 2022학년도에 5명을 신설 모집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어떤 성적에서 본다면 성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대 기계공학부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2.32 등급을 2020학년도에 2.24 등급을 2021학년도에 2.23 등급으로 조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국민대 자동차 IT 융합학과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2.39 등급이었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1.97 등급으로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또한 성적이 상승해서 1.93 등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축 교통 쪽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속적인 어떤 성적에 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2.47 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52 등급, 2021학년도에 2.53 등급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지난 3개년의 어떤 입시 결과에서의 특징 중에서요, 추합 인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2021학년도의 추합 인원 중에서도요,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같은 경우는 25명 모집에 4.8대 1에서 43명이 추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68명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 한 110명이 지원한 정도 중에서 전체적으로 68명이 합격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한 비율들이 대략 한 60% 전후가 나오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는요, 2021학년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다 합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IT, 컴퓨터, 전기전자 계열입니다. 국민대에서는요, 올해 2023학년도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전자공학부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자전공에서 21명,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 전공에서 17명, 전자공학부 지능 전자공학 전공에서 9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소프트웨어 학부에서 23명, 인공지능 학부에서 11명, 총 81명을 선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에서 보면요, 2019년도에 56명, 2020에서 51명, 2021학년도에 61명에서 올해는 81명으로 대폭적으로 확대가 됐죠. 자, 이러한 인원의 증가는요, 전자공학부의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자전공에서 2019학년도에 12명, 2020학년도에 10명이었다가 2021학년도 14명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대폭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23명에서 2명이 줄어든 인원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 전공은요, 2019학년도에 11명, 2020학년도에 10명, 2021학년도에 14명에서 올해는 17명으로 늘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14명이었던 모집 인원입니다. 그만큼 올해 인원이 3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인공지능 학부는 작년도에 신설된 전형이죠. 작년도에 11명, 올해도 11명 동일하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자들의 성적을 보면요, 자, 이것은 이제 평균 성적이죠. 평균 성적인 것만큼 커트라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평균과 커트라인 성적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수시 지원 바로 전에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성적에서 보면 소폭의 어떤
업다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대 입시 결과에서 보다 특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추합 부분인데요. 추합 부분에서 보시면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대폭적으로 증가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요, 국민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바로 상위권 지원자들의 하향 지원의 어떤 영향, 바로 그러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만큼 이제 국민대와 같은 위치에서는요, 상당히 경쟁이 이제 치열하게 돌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전자공학부의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자전공은요, 2021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14명에서 6.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추합 인원이 무려 45명이나 됩니다. 자, 이것은 전체 지원자들 중에서 약 62.1%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 공학 전공에서도요, 2021학년도에 14명 모집에 8.29대 1의 경쟁률이었고요. 추합 인원이 54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지원자들 중에서 약 58.6%가 합격한 사례입니다. 앞선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죠. 바로 이러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성취한 지원자들의 퍼센트가 대부분 한 5, 60%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집 단위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략 그런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미 추합의 인원이 60%, 50%, 60%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내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달성하게 되면 거의 합격에 가까운 그러한 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국민대의 모집 단위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수도권의 주요 대학 각각의 어떤 모집 단위들별로 해서요, 이러한 전형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